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인류사 연대기 1편 네안데르탈인에서 수메르까지입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해서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 굉장히 희박한 인구 밀도로 살고 있었는데요. 호모사피엔스가 6, 7만 년 전에 아프리카로부터 나와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지면서 지금으로부터 3만 5천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이 네안데르탈인을 다 없애고 호모사피엔스의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생대 사기 과학 리뷰 논문을 캡처한 그림인데요. 빨간색은 네안데르탈인, 파란색은 호모사피엔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만 년 전쯤에는 보시다시피 네안데르탈인 위주였고요. 6만 년 전쯤에는 사피엔스가 남쪽에 생깁니다. 5만 년 전쯤에는 남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가 4만 년 전쯤에는 호모사피엔스 위주로 바뀝니다. 과학자들은 3만 년 전쯤에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하플로 그룹으로 유전자 분류가 가능한데요. 네안데르탈인의 자리를 대신한 호모사피엔스는 하플로 그룹 I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플로 그룹 I는 크로마뇽인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크로마뇽인은 창을 사용해서 주먹도끼를 사용하는 네안데르탈인보다 전투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유럽에 좀 많았던 것 같지만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 있었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전투로 인해 네안데르탈인이 멸종을 했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유전자 흡수로 이야기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가장 먼저 이주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들을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이주한 곳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아나톨리아 반도와 현 오만이란 남부 지역입니다. 7만 년 전부터 만년까지는 현재의 걸프만이나 페르시아만으로 불리는 이 바다가 없었습니다. 육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훨씬 더 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나톨리아 지역은 7만여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가 이동해서 gö베틀리 테페가 만들어졌다는 12,000년 전까지 사람이 계속 이동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명일 수도 있고 수십 명일 수도 있지만 이 아나톨리아 gö베틀리 테페 지역으로 사람이 계속 이동했던 것은 맞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후손을 낳았겠고요. 그래서 5만 년 이상 계속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이런 정도의 문명을 만든 것이 그렇게 엄청난 미스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 gö베클리 테페 지역에서 농경이 발전을 해서 유럽 쪽으로 확산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다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이 농경 기술이 유럽으로만 발전을 했겠냐? 그렇지 않다. 당연히 다른 방향으로도 확산이 됐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상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류에 사마라 유적이라는 데가 있고 하류에 에리두 유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농경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수메르 에리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형태보다 더 최초의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gö베클리 테페는 도시는 아닙니다. 신전으로 보고 있고요. 사람이 집단으로 주거한 형태로 볼 때 차탈헤이크라는 곳이 세계 최초의 도시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탈헤이크는 gö베클리 테페에서 서쪽 더 아나톨리아로 들어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농경 기술은 티그리스강 중류의 사마라를 통해서 티그리스강 하류의 수메르 쪽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상류 쪽에는 할라프 유적이 있는데요. 이 할라프 유적과 gö베클리 테페는 좀 가깝긴 한데 이 문화의 연속성은 아직 유물 유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중류의 사마라 유적과 남쪽의 소위 수메르 문명은 연속성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수메르로 생각하시면 되는 우바이드 문화는 인류 최초의 바퀴 발명,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순차적인 절묘한 가뭄 타이밍 때문에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인구는 더블로 증가하게 된 시점에서 물 부족으로 인한 기근이 더욱 극심해지니까 결국 관계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협력을 하게 되고 문명 탄생의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지식 맛집이라는 채널인데요. 강력 추천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상류가 사막화가 돼서 하류로 이동을 했는데 하류가 또 사막화가 돼서 관계수로를 개발하면서 도시가 발전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사막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5000년경에 사막화가 되면서 아프리카 전역에 펼쳐져 있던 사람들이 사막화로 인해서 나일강 쪽으로 모여들게 되면서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선수메르 문화인 우바이드 문화는 당연히 7만 년 전부터 아나톨리아나 인도에서 사람들이 갔을 거고, 기존에 왔던 이런 정착민들과 더불어 7000여 년 전경에 강 상류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든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바이드 기에는 에리두라는 도시가 가장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그 뒤로 기원전 4500년 전부터 3100년까지 우르크가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절까지도 그렇게 삭막한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옆 도시들과 서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 기원전 2800년경에 대홍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후에 키시의 에타나, 우르크의 길가메시, 아다부의 루갈 안네문드, 이런 순으로 패권이 갔다고 합니다. 아다부의 루갈 안네문드부터 정복 군주로 보기도 하는데요. 루갈 안네문드는 기록만 있고 유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정복자로는 라가시의 에안나툼, 룸마의 루갈자게시, 키시 아카드의 사르곤, 그 다음에 우르의 우르남무 등이 있는데요. 유물 유적이 발견되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통일제국은 키시 출신 아카드의 사르곤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물 유적이 발견되면서 라가시의 에안나툼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물 유적이 발견되면 아다부의 루갈 안네문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현재는 라가시의 에안나툼으로 본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독수리 전승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그림인데요. 실제로는 7, 8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의 원본을 복원해서 그려본 모양입니다. 전쟁과 정복에 대한 묘사가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쐐기 문자의 기록도 라가시의 에안나툼은 우르를 비롯한 니프루, 약샤크, 라르사, 우르크를 포함한 수메르 전부를 정복했다. 키시를 속국으로 삼고 운마를 조공국으로 했다. 수메르 외에 페르시아만의 도시 아즈를 포함하여 엘람의 일부까지 정복했다. 마리에까지 조공을 요구했다 라고 합니다. 정복 제국을 라가시 도시의 에안나툼으로 본다면 25세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정복 왕조가 나온 시기는 기원전 3100년경입니다. 3100년경에 나르메르 왕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한 것을 역사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기원전 25세기, 이집트는 기원전 31세기, 라가시의 에안나툼 이전에 키시의 에타나까지 올려도 29세기입니다. 아직 정복에 대한 유물 유적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쐐기 문자를 근거로 올려줘도 29세기까지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유명한 그림에서도 키시 왕조는 기원전 2800년이라고 되어 있고 이집트는 오히려 떨어져 있네요. 285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집트가 더 오래되었는데 수메르는 3200년 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어떤 왕조가 3200년 전부터 됐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수메르 문명을 3200년 전부터라고 보는 이유와 그리고 가장 수메르 문명이 오래됐다고 하는 이유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내용으로 인터넷에 퍼져 있는 니비루 행성과 환국에 대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대단한 문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무언가 특별한 힘, 외계인 같은 것들이 만든 문명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에 정착 농경 생활을 하고 옷감을 짜고 도시국가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고 법률을 제정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외계인으로부터 모든 우주의 정보를 습득했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이 가설을 주장하는 UFO 연구가 조르지오 추칼로시도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수메르 문명에는 진화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고도의 지적 문명이 기술을 전해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풍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언뜻 들으면 아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하나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분석을 하면 거짓말인 게 바로 드러납니다. 기원전 8000년 이전에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 신석기 혁명이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시작을 했겠죠. 도시국가 에리두는 기원전 6000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4000년 이전에 청동기를 사용했고요. 문자는 기원전 전 30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전은 기원전 2000년경이죠. 농경에서 법전까지의 기간이 5, 6천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법전까지의 기간보다 더 깁니다. 우르나무의 법전부터 지금까지가 한 4000년 되죠. 이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정착 농경 생활을 하고 옷감을 짜고 도시국가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법률을 제정했다. 이겁니다. 무슨 진화의 흔적이 없습니까? 6000년 동안 이만큼 지난 거는 느리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빠른 문명의 진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쐐기 문자를 번역해서 니비루 행성의 존재를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제카리아 시친인데요. 이 사람은 번역 사기꾼으로 판별이 난 사람입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시친의 학설은 학자들에게 무시당했으며 유사과학, 유사역사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고학자와 학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는데 불완전한 연구, 잘못된 번역, 천문학 및 과학적 오류 때문입니다. 첫째, 번역의 오류. 니비루로 번역된 상형 문자는 목성이나 수성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수메르인들은 니비루는커녕 태양, 지구, 달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밖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누나키라는 말은 없고 아누나가 있을 뿐이며 석판에서는 결코 신들을 외계인처럼 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외계인으로 번역된 단어 역시 왕족의 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단어를 외계인으로 번역하는 학자는 없었습니다. 둘째, 석판에 없는 어구. 시친은 책에서 금광채굴은 석판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석판에는 금광채굴의 내용이 없습니다. 광산의 제왕으로 번역한 니미키는 그냥 지혜라는 뜻입니다. 석판에는 외계인이 DNA를 혼합해 인간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나사에서는 니비루 행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성 폭발의 열로 행성이 유지된다고 하지만 화산재로 다 뒤집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로켓선이라 의미의 단어도 없습니다. 시친은 고대 언어학자도 아니었고 석판 해석도 불가능합니다.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하고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책을 많이 팔기 위한 창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역사뿐 아니라 신화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메르에서도 최고의 신은 안이라는 신이고 안의 아들 중에 엔키라고 있습니다. 안의 첫째 아들 서자이며 인간 창조주의자 구세주, 처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외계인이 내려왔다라고 망상 과학소설을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신화가 있죠.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였다. 즉 환인과 환웅은 하늘에 있었다는 겁니다. 천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천상에 있는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에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였다라고 분명히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여기서도 내려다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웅이 이롭게 할 만하구나 해서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도록 하라.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즉 무리 3천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와전 해석해서 한국이 이 지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환인의 나라에서 환웅은 어디로 내려간 것입니까? 이 환국을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환웅이 내려왔다고 하죠. 그러면 그게 내려간 게 아니라 자기네 땅에서 이동을 한 거죠. 이걸 뭐 제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네요.
환국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환국에서 신시 배달로 간객이 내려간 거냐, 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거라고 하는 거냐, 과연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국은 분명히 천상에 있는 거라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대실 수 있다면 댓글이나 링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환인을 석유환국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환인이든 환국이든, 환인이 하늘에 있든 환국이 하늘에 있든, 환인 환국 다 하늘에 있든 천국입니다. 천상입니다. 지상이 아니에요. 환인이든 환국이든 천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상이 아닙니다. 지상이 아니라고요. 이 시친의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맞춰볼까요? 환웅은 외계인이다. 환웅은 하늘에서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환웅은 하늘에서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환웅은 외계인이죠. 하늘에서 왔으니까 지구인이 아니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영험한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곰은 사람이 됐죠. 그러면은 이 외계인 환웅은 포유동물에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 같은 것을 저 망상과학 소설가가 수메르 점토판을 악용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외계인이 수메르 문명을 창조한 거 아니야? 이런 건 좀 어그로성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그게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능력이 없죠. 거기서 그냥 뭐 최근 악설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것을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아닙니다. 어그로입니다. 의문형이 아닌 수메르 외계 문명을 기반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사기꾼입니다. 이게 팩트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메르 신들의 계보로 이어집니다.